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열린 11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에 들어설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부진 탓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3.25%에서 3%로 조정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27일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표 지수 및 근원 지수의 전년 대비 및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각각 부합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2,500선을 깨뜨리며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수세에 현재는 2,500선을 회복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AI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CBDC 디지털 화폐 결제 시연에 한네트, 드림시큐리티 등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잇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일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총비서의 회담 기대감에 급등했던 남북 경협주는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과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안을 발표한 뒤 기업 밸류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강력한 상승 탄력은 아직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주들이 미국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그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롯데케미칼은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요. 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로 낮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되면 코스피에서 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들거든요. 예. 실제로 이 발표된 이후로 코스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까지 이 상승 탄력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의 하락 원인이 외인들의 자금 이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이제 기대감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기관계에서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금 외인들 자금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장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1,800억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벌써.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고금리로 인한 고금리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고환율이 남아 있거든요.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FOMC에서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확실하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고환율로 인한 외인들 자금 이탈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휴장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주요 지표들이 다 나왔어요. 한꺼번에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GDP 물가, 그리고 PCE, 근원 PCE, 헤드라인 PCE 다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나왔으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월가에서 예상했던 연착륙 시나리오는 쭉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요. 지금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 있거든요.
바로 미국의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그리고 감세에 대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죠. 순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가 지수, 그리고 수입, 수출, 그리고 소비, 생산 이런 것들만 놓고 집계한 것이다 보니 지금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 트럼프 정책적인 이 정치적 리스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환율 그리고 고환율 장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게,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고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 금리 인하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락장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딱 바로 여기거든요.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요. 이제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지수만 보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으면 벌써 여기서 상승 장악형 양봉 나와야 돼요. 이만큼. 최소 못하더라도 어제 음봉 있죠. 이거 1% 가까운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 연착륙 강하지만 어느 정도는 실업률은 어느 정도 이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냉각되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리스크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오늘 미국장 휴장이기 때문에 변동성, 한번 나오게 된 변동성 원웨이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순간적으로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봉의 위치로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여기 15분봉인데 11월 8일이죠. 8일부터 고점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항선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더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놓고 봤을 때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저항선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이 하락 추세선 완벽하게 잡지를 못하면서 장악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위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데드캣 바운스예요. 데드캣 바운스.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잔인한 말인데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튀어오르는 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거든요. 지금 외인들 이탈 물량 나오면서 국내 증시 자금 메마르면서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하락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자금이 참 중요한데 1,8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는 오늘의 또 시장이었습니다. 이 외인 자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크게 받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주셨는데요. 각종 지표들이 오늘 또 미국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들이 힘을 써주고 있을까요? 오민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더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정말 한국은행이 영차영차 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인 이 CBDC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벌여갈 예정이다. 이런 발표 있었는데요. 첫 결제 시연이 어제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 QR만 보여주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계속해서 확장을 갈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한네트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관련 종목들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더 강한 반등 나올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기대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점일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대감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BDC가 이제 CBDC 기반한 이제 예금 토큰을 결제 공개했다는 이제 시연 공개를 했다라는 이제 이슈, 최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CBDC가 과연 뭐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요, 바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면서 피지사나 카드사를 결제를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결제하고 정산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CBD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제 예금 토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바로 CBDC 예금 토큰이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게 되는 예금 토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CBDC 관련해서 국내 7곳 은행에서 이제 내년 CBDC 기반 예금 토큰 발행 및 이제 상용화 테스트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기대감이죠. 기대감 첫 이슈가 나왔어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로는 내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와중에서도 보도자료 한 번 나올 때마다 빵빵빵 튀어주는 저점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이슈 한 방에 한 번에 순식간에 빵 튀어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날아갔다가 그리고 완벽하게 출시가 됐을 때 기대감에 엘리어트 3파까지 한번 쫙 치고 올라나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BDC의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사와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에서 직접 정산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 발생하는 이제 피지사나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카드사나 피지사를 통한 결제 수수료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 카드사 우리 아무데나 가더라도 카드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카드 수수료가 엄청나죠. 이 카드 수수료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중소 자영업자나 뭐 기업들도 이 카드사 수수료 이런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률이 월등히 높죠. 제가 이제 편의점 가서 뭔가 물건을 사면 가끔 이제 잔돈이 남아서 현금 주면은 가끔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카드 사용률이 보급이 되면서 현금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CBDC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내역이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데이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탈세나 어떤 이제 배임 횡령 같은 지하 경제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될 수 있고 어떤 범죄 수익, 우리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익을 내역을 다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업 문화 자체도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네트도 이제 금융 이제 결제 기기인데 지금 올라왔다가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 떨어지고 있는 위치가 지금 4,700원이 지금 저가 부근이 전고점 부근이요. 매물대 부근까지 딱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 자리 지켜주면은 추가적으로 이 자리 이탈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갭 메우고 이렇게 갭을 메우고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박스권 돌파가 한번 나와줬고 상승 추세가 이제 갓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 한번 이렇게 시장이 쪼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1년에서 2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내년 중이니까요. 내년 말이 될지 내년 중순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중간중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오늘 눌렸죠. 눌리고 나서 흐름 예상되는 흐름 뭐 이런 식으로 조정받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가 잠깐 이탈 나왔다가 이슈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빵 터뜨렸다가 올라댔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횡보하다가 빵 터뜨렸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돌파하기보다는 게다가 오늘 지수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작은 흐름의 돈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돌파해서 무리하게서 잡기보다는 좀 최소 중기적인 관점에서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CT나 KCS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같은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KCT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KCT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지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는 있죠. 상승 추세에 대한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좀 낮아요. 아까 봤던 이 한네트보다는 가격 탄력성은 좀 낮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뚫어내고 이제서 지금 완벽하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위치에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CT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2,790원 여기에서 한 2,050원 부근에서 이게 박스를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박스권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 나타나고 있죠. 장기 하락 추세선인데 단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수렴 만들어내고 있는 위치 중간에서 한번 뚫어냈죠. 그러고 나서 이 하락 추세선 다시 한번 파고들지만 않으면은 저는 이 상승 추세, 우상향 추세 지금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 추세가 연결되면서 소폭 우상향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한번 이슈 나올 때마다 크게 한번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KCS 살펴볼게요. KCS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추세에 대한 우상향. 여기서도 만들어 보게 되면은 우상향 추세 타고 있어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우상향 타고 있죠. 일정한 패턴으로. 그러고 봤을 때 저는 이거 추세 봤을 때는 한 7,500원 정도 잡고 지지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 정고점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정고점 터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모습. 여기서 거래량 나와주면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시그널은 좀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바로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타점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BDC 관련 서비스 전망은 굉장히 좋지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하셔라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고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디지털 화폐하면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보안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이스트소프트랑 안랩이 딱 떠오르거든요. 네. 같이 수혜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주가 흐름 보니까 이스트소프트는 오르는데 안랩은 또 주춤해요. 예. 좀 여기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같은 보안주 소프트웨어 AI 섹터에 엮이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안랩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 테마주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좀 소폭 반등했다고는 하는데 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무거워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장대 음봉 나왔다가 오늘 좀 주춤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거 58,000원? 저는 58,000원 부근 지지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 치거나 오늘 여기 시가 있죠. 시가 돌파 나오면 돌파 영역에서 한번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영역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주춤하고 있지만 이 또한 1.6% 정도의 수준은 좀 조정이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락은 나오진 않았고 정고점 물론 이 자리에서도 정고점 매물 터치를 했는데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은 많이 터졌는데 보시게 되면 이때 들어갔던 이 위치의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넘어가게 되면 강력한 지지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보안주로 엮여 있더라도 각각의 이슈에 따라 또 주가 흐름 달리 가져간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요, 곡물 사료 섹터입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심화될 때마다 잠시 급등 나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러시아와 미국발 이슈로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러시아에서 핵무기 사용 교리를 개정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사료주들 주목받고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미국장에서 옥수수 대두 가격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님, 이렇게 이슈가 두 가지가 겹쳤어요. 일시적인 반등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상승 추세 탈까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품 관련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 특히 식품, 곡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먹기도 하지만
동물의 사료로도 사용을 하죠. 이 곡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계란이나 돼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곡물을 이제 사료로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연동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식품 전체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최은하 아나운서님께서 이게 딱 잡아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잡아주셨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들도 잡아주셨는데 저는 우크라이나의 이슈 사실은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농기계 관련주들이 대동이나 TYM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국제적인 식량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오히려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줄어들었고 단기적인 이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수출 항구를 봉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이슈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무기를 주든 안 주든 전쟁이 금방 끝내버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곧 소멸될 이슈인데 지금 새로 소개될 이슈도 바로 트럼프예요. 트럼프 어제 이런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취임 첫날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또 멕시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그러면 우리도 멕시코도 미국에 보복 관세하겠다라면서 계속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북미 지역에서도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트럼프가 왜 미국과 캐나다, 특히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냐라는 이유를 살펴보시게 되면 특히 멕시코예요. 멕시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트럼프 일기 때도 가장 문제시했던 게 바로 멕시코의 미국 불법 이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사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펜타닐, 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이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에서 이제 유통을 이제 방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재료를 유통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만들어서 막 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펜타닐에 대한 문제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지금 멕시코에 관세를 인상한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놓여보게 되면은 멕시코 불법 이민 트럼프 일기 때도 추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죠. 장벽 세우고 2016년도에 멕시코 장벽 세우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기 때는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 상원, 하원, 백악관 전부 다 공화당이잖아요. 이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식품, 농산품, 이 산업에 대한 노동 비중이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한 노동자 수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추방을 하게 되면 이 불법 이민으로 미국의 농업과 식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멕시코의 이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게 되면 인력들이 빠지면서 새로운 노동력이 빠지게 되겠죠. 노동력 공급이 확 빠지고 수요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수요와 공급 법칙 이게 바로 경제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이거에 딱 보더라도 딱 나오잖아요. 공급이 확 줄어버렸어. 빼면서 그러면 그 자리를 미국인으로 채우게 되는데 미국인들 자체 인건비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임금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아쉬우니까 이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다르죠. 얘기가 다르죠. 4대 보험 들어가야 되고 뭐 각종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농축산물, 이 식품과 관련된 제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소비자한테 인플레이션으로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가공했을 때 또 식품으로 또 가공을 했을 때 인건비 또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차 생산에 있어서 이 농업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 주가가 올랐잖아요. 왜 올라가느냐? 바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농림축산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국내 이제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의 23%가 미국 농축산물을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 1위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이 농축산물이 상승을 하면서 이 사료로 가공을 하거나 뭐 식품으로 바로 가공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식품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원재료가 상승을 했을 때 가격은 실적에 대한 마진이나 기대감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 앞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인플레이션 상승률 플러스 인건비 들어가는 것들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래의 상승분까지 반영을 해서 이 물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점점 또 다시 한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상승했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가격이 인상을 하면서 마진율이 다시 한번 상승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둔화됐다가 올라갔다 둔화됐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기업의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놓고 봤을 때 제가 미국의 관세는 트럼프 임기 딱 시작하고 나서 종료되는 4년 동안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식품 관련주 원재료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식품주의 마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과거에 이제 구리 관련주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리튬 관련주 엄청나게 올랐죠. 리튬 가격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면 정말 편하게 우리가 이 식품과 관련 식품 곡물 관련주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뭐 고려산업, 한일사료, 팜스토리,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고려산업 보시게 되면은 올라왔다가 지금 지지받고 있죠. 저는 오늘 시가 이탈 안 하면은 좀 눌렸을 때 지금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지켜주면 오늘 시가 위치 지켜주면 한 이틀 모레 다음 주 월요일쯤 한번 들어가는 게 가상의 박스권 설정하고 이렇게 진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일사료도 살펴볼게요. 오늘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음봉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세에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올라오면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종가나 이제 며칠 기다렸다가 게다가 금요일은 내일은 또 미국이 반장을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나오는 것 보고 지지 받는 것 보고 한번 진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팜스토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팜스토리도 지금 약 0.83%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좀 들어올리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덜하다. 하지만 이슈 한번 타게 되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다음 주 좀 지나서 한번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지금 먹는 것과 관련된 곡물 사료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연달아서 육류나 달걀값까지 같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음식료 전반 가격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나 이런 우려도 사실 되긴 합니다. 오늘 음식료도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이 올랐거든요. 특히 실적에 따라서 이 음식료는 조금 장세가 다르게 나타나서 자세한 전략을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양식품 또 사조 대림 둘 다 밀 많이 쓰잖아요. 예, 라면도 만들고 예. 어묵도 만들고 예. 하니까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이 음식료 쪽으로 투자한다 하면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잘 짚어주셨어요. 삼양식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량이 최근에 이제 수출이 엄청나게 불닭볶음면 이슈를 타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내려왔어요. 71만 8천 원까지 했던 주가가 52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단기적인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12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중기,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올라왔다가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는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힘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을 나타내려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한 55만 원 쭉 나왔다가 이 끝 지점에서 한 55만 원 돌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상방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손절가 좀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한 44만 44만 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4만 원까지 보되 지금까지는 이제 손실폭이 조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44만 원까지 좀 지켜보면서 반등 한번 나오고 밀값도 오르게 되면은 원재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마진율 상승할 수 있고 공장 또 증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주목해보시라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섹터 분석 진행해 봤는데요. 이 상승세 보여주면서 우리 코스피도 더 끌어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까지 함께 가져가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님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을 통해 그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채팅창도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고려산업입니다. 4,50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고려산업 앞에서 섹터 분석할 때 식량, 곡물 관련해서 잠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자분의 비중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한 설명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가축 사료의 식육 사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제는 남북 경협의 수혜를 받았고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복합적 요인들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아직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어요. 네. 수익권 아직 들어가지 못하셨는데 언제쯤에 이거 팔아가면 될까요? 본전 이게 매수가까지 진입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이슈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이제는 소멸될 재료예요. 소멸될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관세를 어떻게 이민자를 얼마만큼 추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지 않았죠.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슈를 타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사실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조금 오래 투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분석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추세는 이미 올라왔어요. 하락 추세 깨버렸어요. 상승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서 바닥을 찍었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끝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2,330원 저가에서 3,800원이죠. 3,800원에 대한 박스권을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소화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이탈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 2,300원 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가까지 버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노선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도 장벽이 있었죠. 미국과 멕시코 장벽을 세우면서 이슈 몰이가 됐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터지면은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하방에서 이런 식품 관련주는 우리 밥 굶으면 못 살잖아요. 뭐라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장에서 이런 섹터 하나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되 2,330원이 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쭉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0원이라는 주목해 볼 만한 지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유의하셔서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디F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2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30%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인디F는 의류 브랜드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의 반사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갭상승 나와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외국인 매수세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잠깐 1,110원까지도 찍었어요. 1,000원을 완전히 돌파했었는데 이 상승 추세에다가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꽉 잡아서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점 찍어보면은 전고점 정확하게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죠. 이렇게 여기 7월 18일이네요. 이 7월 18일에 대한 이 언덕을 한번 딱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터치를 해주고 나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섹터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이랑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420원 1,420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420원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전고점 매물대죠. 매물대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420원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고점 터치를 했는데 거래량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이탈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어제 갭 띄워놓고 오늘 시가가 시작된 이 946원이라는 위치예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946원에 대한 이 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이 지지를 못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다시 올라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락 추세 타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 타고 돌아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인디F 같은 경우는 또 의류 산업이기 때문에 또 남북 경협하고도 또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남북 경협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되돌릴 수 있는 움직임도 분명히 양방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40원에 대한 가격 영역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고점에 대한 지금 터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고가인 1,110원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은 1,300원 부근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300원에서 1,350원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만약에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요. 돌파가 나왔을 때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좀 줄여주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상에는 나머지는 수익권으로 실행을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수익권 딱 챙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에프라는 이 의류 산업 섹터 자체의 남북 경협과는 좀 변동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히 가져가시고 또 돌파가 나오면 거기서는 수익권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아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98만 4,55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MBK 파트너스 그리고 영풍과 경영권 분쟁 이어지고 있죠. 또 오늘은요. 내년 1월 중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이 표대거리 정말 관건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상승 이뤄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하루 동안 12%가 넘게 올라줬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전에 굉장히 고점 찍었었잖아요. 예. 그때 나 매도 타이밍 놓쳤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매도 타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조언해 주시죠. 먼저 매도 타이밍 98만 4,550원이면은 수익권이시잖아요. 수익권 지켜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경영권 이슈기 때문에 경영권 이슈 끝나잖아요. 하락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해결이 돼서 이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특수한 경우예요. 보통 경영권 분쟁 금방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지분 자체가 유통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유통 물량 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대주주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변동성이 좀 질질질질 끌려가는 이런 움직임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려하여 이제 공시를 봤을 때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일반 공모였죠.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발표를 했을 때 60만 원대까지 68만 원이었나 64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때 갭상승 나왔던 이 가격대 영역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유증을 때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기존 주주분들 들고 있었던 분들 엄청나게 손해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지분 확보 영풍에 있어서는 최현범 회장 쪽에서는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은 물량 갖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대응하시게 되면은 그냥 비중 높으시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이제 베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매수가를 손절 영역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중 40%나 실으셨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경우에는 한 130만 원, 130만 원까지 일단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고점에서 전량 그냥 매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수익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수가에 대한 여기서 매수가까지 도달했을 때 이때 정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슈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수가 지점까지 떨어진다면 반드시 전량 매도를 하셔라라는 조언 주셨고요. 그래도 현재 수익권 가져가고 계시니까 계속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궁금해하시는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 통해 남겨주세요. 오민 전문가님이 방송을 통해 한 번 더 조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 이어서 짚어드립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강력한 상승 시그널 보여주는 종목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 바로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공략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CBDC 관련주입니다. 오. 바로 아까도 이제 리뷰를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네. KCS예요. KCS인데 이 KCS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이제 무정지형 시스템 솔루션을 이제 활용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무정지형 시스템 말 그대로 장애가 없이 정지가 안 되는 트래픽 정지가 안 되는 시스템이란 얘기죠. 네트워크요. 네트워크 솔루션을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무장애 바로 여기에서 사용될 게 바로 정부 관공서죠. 관공서, 뭐 군사나 뭐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융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전산 오류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요 사업이 뭐냐? 바로 금융 단말기, 우리가 현금 인출하는 현금 인출기, 그리고 우리가 주문할 때 사용하는 이 키오스크,
이런 이 무정지 무장애를 활용한 이런 키오스크나 금융 단말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디바이스 암호화라고 이제 암호화 서비스예요. 그리고 양자 난수를 생성하는 이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금융 단말기 한네트도 마찬가지고 KCS도 그렇고 KCT도 그렇고 이 CBDC와 관련돼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패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급해주는 수단으로 현금 인출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이제 바뀌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디바이스 암호화, 아까 이제 최은 아나운서님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이제 암호화와 관련된 부분들 이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암호화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암호화, 누군가 해킹을 하면 안 되잖아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디바이스 암호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CBDC 섹터에 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양자 난수 생성인데요. 바로 양자 컴퓨터 섹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 국내에서 이제 큐빗이라고 이제 연대 쪽에서 이제 127큐빗짜리 이제 들어왔는데 KCS가 SKT에 양자 난수 생성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도 보안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섹터를 타고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BDC 기반 계속해서 오늘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8%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추세 눌리더라도 이거 계속해서 이슈 타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년 동안 이슈를 계속해서 내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한 번씩 빵빵 튀어올 수 있는 재료는 벌써 준비가 되었다. 이제 스타트한 정말 갓 나온 신선한 재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우리가 1년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점을 보게 되면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재무적 안정성 살펴볼게요. 부채 비율 50%대예요.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부채 비중이 적다는 얘기고 유보율 계속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200%까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 증가를 했어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분기네요. 연간인 줄 알았더니 연간으로 놓고 봤어도 지금 유보율 223%, 영업이익률 6%. 잘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잘 나와주고 있고 BPS도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주식 발행수 1,200만 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주식 가지고 장난치지도 않고 깔끔한 기업이란 얘기죠. 매출액도 이제 올해 3분기 82억 찍어주고 매출액 조금 소폭 증가했고 유보율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한번 200%대 올려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전년도 12월 4분기 위치까지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올라와 줬거든요. 그럼 내년 1분기에 다시 한번 매출 실적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EPS 53원까지 올라와주고 BP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식 가지고 장난친 거 없고 정말 깔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매출 기업 마진율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증가에 따른 실적의 증가 또한 이제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실적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CBDC 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가격 전략 제가 이제 8,250원 지금 내려왔어요. 이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8,25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이거 올라왔을 때 양봉 나와주면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가 강력한 분봉상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양봉 나왔죠. 8,25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게 되면 이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전고점 부근인 이제 9,050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 2차 목표가 11,500원까지 전고점이죠. 전고점 매물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매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11,500원 부근 영역을 2차 매수가까지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지금 가격 탄력성이 좀 붙었어요. 올라오면서 7,300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KCS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매수가는 8,250원, 손절가는 7,300원인데요. CDBC 이 산업 전망 좋고 또 기업 주가나 재무 상태에도 문제 없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시면서 오늘의 이 핵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테마 섹터는 CBDC와 곡물 그리고 사료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KCS를 주목해봐라 라면서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오후 장에는 미증시가 휴장하니까 그 영향에 따라 거래량 없는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변동성에 주의해가라 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가치 판단 그리고 상승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